제280회 지난군의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사움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을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 가정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1억 2천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요한 생계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에 52억 498만 원, 복지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한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1억 1천만 원 등이 총 85억 505만 5천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입니다.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입니다.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 제공과 소득 보장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7억 986만 6천 원,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장애인의 활동 지원 급여 지원에 20억 4,594만 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사업비 지원에 12억 835만 원, 시설 거주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12억 1,880만 원, 장애인의 자립 기회를 확대를 위한 장애인 보호작업자 운영에 3억 1,743만 원, 보행자의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한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출입구 문턱 낮추기 사업에 4천만 원, 발달장애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발달장애 아동 방과후 돌봄센터 운영에 1억 5,500만 원 등 총 95억 4,14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저소득층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에 4억 4,099만 원, 작은 목욕탕이 없는 읍면 진안읍 지역의 노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목욕비 지원사업에 2억 8,314만 원, 국가보험 대상자에 대한 예우 증진을 위해 보험명예수당 14억 2,428만 원, 자원봉사센터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2억 8,343만 원, 의료급여법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 기금 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3억 6,637만 원 등 총 45억 5,16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기금 운용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비용 시군 부담금 3억 6,020만 5천 원 긴급생활 유지비 및 현금 급여 사업에 8,601만 원 등 총 4억 8,29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운영 계획 자활기금입니다. 2023년도 총 수입과 지출은 전년도 대비 1,928만 9천 원이 감액된 16억 3,886만 8천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활사업단 활성화를 위한 자활사업금 2억 원, 자활기업 운영자금 7천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자립을 위한 자금 4,500만 원 등을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로 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대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면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미래 진안 실현을 위해 저희 사회복지과 직원들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상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조 177조 보면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사업 있죠? 네. 그게 제가 보니까 신마실 같은 배분에 네. 여기 발달장애인들이 몇 분이나 입소해 있나요? 지금 현재는 30명 입소되어 있습니다. 30명이요? 보통 이런데 이런 사업을 할 때 네네. 대부분 보면 국비고비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을 보니까 국비고비 전혀 없이 그냥 우리 군비로만 다 4,600만 원 지원했는데 이 사업은요, 지금 우리 발달장애인들 지금 이게 뭐냐면 신마실에 총 거리가 30명이고 이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서비스는 이제 집에서 있다가 이번에 이제 그 장애인 보신 분들이 어디 출타하거나 그러면 그분들도 관련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서 이제 지난번에서 스택적으로 그런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내년도부터 시책사 전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저희가 이제 잘 되면은 이제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도별로 거점 지역을 좀 시범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하면은 우리가 이제 무진장치고 또 선제적으로 선정되면은 그때 국도부가 됩니다. 근데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출타하거나 할 때 장애인 가시는데 그분은 어떻게 바꿀 데가 없어요. 최대 우리가 하루에 한 번 일에 10일간 우리가 여기다가 위탁하면은 여기서 신마시에서 딱 이분들 10일 동안 봐야 되는 그러면 그분들도 한 번쯤은 저번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무감사 때도 그분들 하루라도 휴가를 뭐 친척이나 방문할 때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어떤 위탁할 게 없어하고 이번에 지난번 최초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도 거기는 조금 가서 보기도 하고 네네. 그분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시내에 한 번씩 나오기도 하고 네네. 그러면서 가끔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 도망가기도 같이 하더라고요. 네. 참 애쓰시더라고요. 근데 국비도비가 없어서 한번 물어봤던 거고 네네. 감사합니다. 185조 네. 목욕비 지원 사업 있어요. 네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네네. 혹시 그 카드를 알아보셨나요?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아까 저번에 사무감사 때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우리가 좀 지난 목장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선은 현재는 좀 카드 좀 그래갖고 가장 급하게 할 테니까 그분하고 그 사장님 만나서 어떤 장부식으로 하루 이렇게 동영상 사인이나 그런 계산책을 그 카드는 차후로 급하게 아까 이장님들이나 뭐 배분할 때 많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명단을 주고 목욕탕하고 협의해서 간편하게 좀 그런 방안을 좀 개선하려고 좀 올해 좀 접촉하려고 계획입니다. 돈 의원님 카드 한번 네. 알아본 거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 고맙습니다. 그때 우리 소상공인 재난지원 카드라든가 그런 거 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발매했었잖아요. 네, 장당 500원 정도 든답니다. 네,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50원당 해가지고 18매에서 이렇게 하면 비용이 234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그러는데 네. 카드로 하면 농협에서 500원씩 해서 130만 원이면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네. 거기는 그냥 목욕탕만 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큰 목욕탕하고 이야기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뭐 몇 장씩 낭비하는 것보다 카드 한 번 찍으면 딱 근거가 남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예산 전략도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용카드 발급 기준이 10만 원 이상입니다. 갖고 금액에다 카드는 한 3,000장 정도 이상 발급될 것 같고요. 이용 제작비는 한 23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이제 목욕탕 요금, 관리비 있잖아요. 요금 그것이 한 1,2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월 100만 원씩이었고. 그러니까 저희도 한번 알아봤는데 그래서 저는 저도 우선적으로 하고 지금 장기적으로 이게 계획은 있고 우선적으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렸고 우선은 알림 효과를 어떻게 해서 사장하고 지난 목욕탕 하고 그렇게 주민들이 편한 방법을 한번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한번 좋은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무현 맞춤형 종합서비스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네.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은 무슨 사업인가 하고 네. 또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례라는 것은 이 사람이 난처한 어떤 생활 처지 여건이 포괄적으로 뭐는 세금을 못 내거나 다양한 그런 사례가 있다는 그런 문제점을 사례라는 겁니다. 이게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복지사회계에 있는 어려운 가정 세대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가 공적 자금과 민간 자원을 연계해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 일가구당 보통 기본적으로 50만 원이 지원되고요. 이것은 생활보호 대상자 없이 혹시 이제 의원님들도 돌아다니다가 주변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긴급하게 이것은 그냥 공공사만 있으면 50만 원 필요한 물품이든 주로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난방 연초에 겨울에 많이 난방용 같은 걸 많이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불이 난 경우 있잖아요. 불난 지급 같은 거 생활용품 같은 걸 50만 정도 사다 드리고 만약에 이제 공간 같은 못 낼 경우 같은 있으면 그런 것도 좀 처리도 해주고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이게 어떤 예비비 형태인데 읍면에서 사각지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읍면에 한 8일만 정도 좀 배정되는데요. 이 사업을 잘 운영하도록 저희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 사업을 보니까 동절일 때 많이 해요. 연초 왜냐하면 이제 그 기름이 혹시 없거나 그런 난방이 안 되는 데서 그런 쪽으로 많이 지원되고 있고 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음식 같은 거 혹시 없을 때 그리고 또는 약간 불나거나 긴급한 상황, 의료비 같은 거나 그런 쪽으로 저희가 사각지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변에서 혹시 있으면 발굴해 주시면 의원님들도 있으면 바로 지원되는 돈입니다. 그래 이게 저희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접하다 보면은 뭐 이제 지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어려운 가정들이 좀 스스로 이렇게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그 차원에서는 뭐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네. 뭐 간단한 뭐 그런 절차를 떠나서 네.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뭐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면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제도라는 얘기죠. 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84쪽 설명서 45쪽에 보면은 주민도움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무엇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주민도움센터인데요. 사회복지보조금인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이제 수급자나 차상위 50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의 어려운 분들 장보기 같은 거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 긴급한 생활 발생 시 방문 서비스 같은 거는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지금 다른 데도 하고 있는데 이 도비 매칭 사업으로서 주민들한테 많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으로. 이게 오전에 접수를 받아서 오후에 우리가 배달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무약품 전달이나 물품 배달, 막 그런 거, 공과금 납부 같은 것도 모두 전화를 받아서 우리가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잘 설명 들었구나. 네. 그 위에 보면 좋은 이웃들 사업이라고 200만 원 정도 이렇게 한개수라고? 네. 그 특정 지역 뭐 면별로 이렇게 회장이 게 아니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세워가지고 이렇게 좀 그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이웃 사업은 지금 다른 것은 이렇게 주기 내용을 보면 다 알 수 있는데요. 좋은 이웃 사업은 저도 이 공부하면서 배웠습니다. 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 공모 사업으로 따온 사업입니다. 이 공모 사업으로 따온데 우리가 운영한 것은 이제 회의 수당 같은 거나 그런 건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복지사학제에서 발생하는 이제 갑작스러운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내는 10개 기관이 3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있습니다. 매월 2명씩 회의를 갖고 있고 이 사업은 공모 사업으로서 한 2,400만 원 정도가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그 이외에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13개 사업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를 받아서 다양한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하여튼 75쪽에 장애인 보장부 3세타 지원이 전년 대비해서 조금 늘은 것 같아요. 한 650만 원 정도. 그리고 이게 그 늘은 이유가 뭐 장기의 자정 부담 때문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애인 수리센터요? 임대료가 10만 원, 30만 원을 올렸습니다. 올라오고 그 때문에 해갖고. 근데 장소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저희 가봐 장소를 봤더니. 임대료 때문에 지금 네. 지급된 거예요? 네, 임대료. 그래서 그게 궁금하고요. 지금 네. 혹시 그 지금 3년째 지금 뭐
하고 계신가요? 예, 사업을? 예, 예. 그 3년째 되는 그 수리센터 내역이나 이렇게 현행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장애인회관 그 기능보강에 3,800만 원이 지금 현재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구입에 네, 4,500만 원이 지금 순 우리 분기로 이제 환생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차량은 구입하셨나요? 아직 이제 예산이 편성되면 하는데 이것은 이제 대체입니다. 그렇죠. 내년에 이제 네. 23년도에 지금 구입하실 그런 계획이신가요? 네, 네. 그리고 민간이따금에서 지금 보니까 네. 2020년도에 17명이었는데 지금 한 명이 올해 예. 늘었어요. 예. 그 부분에서 또 왜 사업이 뭐 늘어서 그런지 아니면 장애인 수가 늘어서 그랬는지. 예, 그거에 대해서 설명. 네네. 이게 좀 장애인복지관은 저기 이제 도비가 부족 때문에 원래 그 법적으로는 20명이 정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20명은 그 인건비가 충당을 못하니까 도에서 보조 주면서 지정을 해줘요. 몇 명씩 하고 우리가 저번에는 17명인데 한 명을 더 증원을 시켜줬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명에 대한 인건비 증액도 같이 겸해서 되고 도비도 그에 맞게 증액돼서 오는 그러면 겁니다. 도에서 몇 명을 이렇게 네, 해야 하라는 지침이 내려오니까 그 네. 부분을 한 명 추가해서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그래서 저희도 막 인원을 막 마음대로 늘릴 수도 없기 때문에 또는 복지관 같은 경우는 뭐 자기들은 인원을 많이 늘리고 싶지만 법적으로 딱 제한을 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에 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가 있는데요. 네네. 그 부분은 지금 3,400만 원이 상승했는데 그 사유가 또 있는지 네. 무엇인가? 이 부분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은 네, 지금 3,400만 원이 지금 중요한 걸로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뭐 이유가 또 있는지. 이것은 지금 자원봉사가 지금 그 이번 목욕탕 차량 되잖아요. 거기에 따른 그 인건비, 차량 운영비하고 인건비. 그러니까 지난번에 현숙 씨가 보내주신 그 네. 차량이 옛날 네.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네. 지금 다시 뭐 보강을 해야 된다는 네. 말을 들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 그- 따른 또 전문 또 인력이 필요하고 운전 한 분을 채용하고 있는 그 인건비.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게 증가된 건가요? 네. 지금 그 전까지 이제 봉사자로 이렇게 운영됐습니다 차량을. 근데 지금 간식 차량, 세탁 차량, 목욕 차량 이 세 개를 전담할 인력이 하나 필요할 것 같아서 한 명은 더 그러니까 그에 따른 인건비. 그 부분이 궁금해서 네. 네, 말씀드렸고요. 네, 어쨌든 사회복지관은 장애인들을 비롯해서 취약계층 네네. 이렇게 관련 부서인만큼 네. 이익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세세히 살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주민의 입장에 있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 좀 네. 드리겠습니다. 우선 센터장님 인건비가 얼마나 됐죠? 그 2억 8천 얼마 중에서 인건비가 그 자료는 제가 좀 바로 찾아서 드리고 또그 다른 네. 한 제가 알기로는 한 7천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생각이 좀 많고요. 근데 이분이 임기가 내년 3월. 그래서 연임까지 가능했죠? 자 이번에는 마지막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다 연임까지 다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센터 자원봉사센터가 네. 거의 우리 예산 지원으로 운영되죠. 대부분. 아니, 네. 도비도 부족해요. 아니 거기도 우리 예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네. 어디 다른 독지가나 뭐 이런 데서 들어온 돈은 거의 별로 없고 네. 우리 예산 지원을 통해서 거의 운영된다 그 말이죠. 네. 자 그러면 네. 그 밑에 그 189페이지 밑에 네. 사회복지 사업 보조 있죠. 그 밑에 사업들 연결되어 있는 거 그것들도 대부분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해서 하나요? 예, 예. 그러죠? 네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네네.
여기에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 지원을 보면 네. 2억 8,300을 돼 있는데 네네. 그 나열된 사업까지 하면 네. 4억 9천 한 5억 뭐 5억 가까이 돼요. 네? 이 자원봉사센터가 처음에 초창기에는 정말 자원봉사를 위한 그런 기관이었어요. 네. 근데 본의원이 볼 때는 갈수록 네. 어떤 관련단체식으로 홍보성이나 전시성 네. 그런 데 아주 치우치고 있어요. 그건 온당치 못하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자원봉사라는 것은 네. 말 그대로 네. 오른손이 하면 왼손이 오를 정도로 그렇게 그리고 적어도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생색내고 홍보할 정도 되는 것은 자기 돈으로 해야 됩니다. 네. 남의 돈으로 해서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자원봉사 센터를 관장하는 우리 과장님 말이죠. 네. 그런 홍보나 네. 아니 우리 예산으로 주는 돈 가지고 같이 본인들 돈으로 하는 것처럼 그 홍보 그러면 안 된다고. 국민들이 볼 때는 다 이게 예산 없이 그냥 어디서 다른 사람들한테 누가 후원받았다든지 뭐 그런 돈으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전시, 홍보 그런 것보다는 정말 소외되고 어려운 네. 국민들을 보살피는 그런 봉사 단체로 네. 거듭날 수 있도록 각별히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상당 부분에 보면은 그 공무지 무기계약 근로자 보조 해가지고 그 6,044만 7천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혹시 공무직을 채용하는 건가요? 아, 기존에 있던 인건비입니다. 기존 인건비인가요? 네. 근데 왜 전년도 예산이 지금 작성이 부기가 안 된 것 같은데요? 특별히 부기가 바뀌어야 된다. 그다음 네, 특별회계에다가 균특회계를 편성하면서 네, 고맙습니다. 이제 또 네. 17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그 민간 경상사업 구조를 보면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뭐 농아인 협회라든지 뭐 네. 꼰드레 장애인 협회, 뭐 지체장애인 협회 이렇게 그 지원되는 그 예산비가 있습니다. 네. 혹시 그 어떠한 기준으로 예산이 좀 편성이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기존부터 계속 오던 사업인데 갑자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그렇고요. 기존에 했던 사업을 계속 하면서 신규 사업이나 중요한 인건비 같은 것도 그 물가 상승에 따라 이렇게 하고 사업은 항상 그 사업이 맞는 기존에 했던 농아인 행사나 그런 일상적인 그런 사업을 계속 온 겁니다. 지금 보면은 농아인협회 지원하고 네. 다른 단체들하고 좀 금액이 상당히 아, 예, 차이가 예. 그 부분, 있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단체 보면 이제 국비로 지원되는 단체가 있고요. 농아인 같은 경우는 인건비 같은 게 국토비가 지원된다. 많은 데는 이제 순간 군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여기 예산이 편성된 거는 지금 군비로만 지금 부기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유독 제가 궁금한 게 네. 농아인협회만 16만 원씩 농아인 수화통역사 네. 1억 5,1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수어통역센터고 지금 여기는 그러니까 협회에 지원되는 부분이 같이 이제 그 직원이 같이 이제 일을 같이 하는 겁니다. 직원이 하는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네. 그럼 지금 또 옆 페이지 175페이지를 보면은요 네. 그 지역문화 탐방해서 뭐 국토순례 뭐 성격도 있고요. 네. 근데 또 여기도 보면은 유독 또 농아인 지역문화 탐방만 약간의 좀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뭐 인원의 기준인지 좀 그런 부분이 그런데 회원 수에 따라서 약간 회원수에 차이가- 따라서요. 그러니까 기준은 인원수라는 네, 말씀이신 회원 수 거죠? 약간 그런 식으로. 이것도 네.
그러면 지금 농아인협회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그 수어통역센터 운영비하고 같이 좀 통합돼서 운영이 된다고 보면 네네. 되는 거죠. 네, 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17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장애인 그 상단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네. 지금 전년 대비 1,62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네. 감액된 이유가 왜 그런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도비 이제 매칭 사업을 하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제 그 수당이 어떤 이렇게 어떤 수당이에요. 근속연수 5년 미만이나 근속연수 5년 이상이라고 금액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이것을 반납을 했습니다. 이게 5년 미만 근속자가 많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아갖고 반납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산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우리 지난해 그 종사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으신다는 거는 없으시다는 그게 없죠. 말씀이죠. 이게 단지 5년 이상 미만 그렇죠. 근무자한테 12만 원 근속자가 네, 대상이 그렇죠.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감액이 됐다는 한 말씀이죠. 1년 근무하다 그만두신 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5년 미만일 때는 12만 원이고요. 5년 이상일 때는 15만 원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장기 근속이 조금 안 되는 이유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저도 이제 물어보니까 네. 약간 이제 그 안정성 때문에 그러고 좀 안정성, 또 공급을 그런 것도 있어요.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그 보조금 매칭 때문에 네. 4,535만 6천 원이 감액이 된 부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매칭 사업으로요. 네. 네, 그리고 같은 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네. 사회복무요원 복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네. 그 608만 1천 원을 감액을 하셨습니다. 네네. 네, 네, 이번 해당자를 보니까 그 집행자는 6천만 원을 불용 처리를 하신 만큼 지금 감액 조치를 하셨는데요. 네네. 지금 뭐 그만큼이 실질적으로 진짜 불용되는 부분이라서 네. 그걸 감안을 해서 네. 예산 이렇게 편성을 하신 겁니까? 네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왜냐면 이분들이 휴가 같은 거 가면은 안 줘요. 이게 그 수당 그 중식배당을 그 생각해서 그런 걸 감액을 했습니다. 미리. 그리고 이거는 하나 좀 궁금해서 그런데요. 네. 187페이지 보시면 지금 보험 명예수당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심의권으로 올라와서 저희가 네. 경비로 2만 원씩 인상을 이렇게 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 네. 근데 지금 전년도 예산안에 부기가 안 됐는데 네. 혹시 이건 지금 신규 사업이 아닌데 네. 전년도 예산액이 부기가 안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산 편성 지침이 변경되면서 이렇게 분리했던 거예요. 근거가 똑같은 거예요. 지침이 변경돼서. 예산 편성 지침이 변경이 돼서 예. 원래 있었는데 이제 아까 변경, 재정 옆에 보면 지방 재정이랑 재원이라고 있잖아요. 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부기가 안 네.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러면 지금 22년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은 11억 3,8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7,800만 원을 불용 처리를 했었습니다. 네, 물론 지급 대상자 감소에 따른 도비 반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그러면 23년에 네. 2억 8,600만 원을 증액한 이유가 저희가 그 2만 원 인상분에 대해서 3만 원. 3만 원 인상분에 대해서 네. 그만큼을 네. 증액을 하신 거고, 네. 그럼 지금 불용 처리한 부분까지도 감안을 하신 건가요? 감안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좀 불용되는 일은 없겠네요. 예, 아까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도비가 2만 원씩 1인당 내려오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도비가 100명분이 내려오면 우리도 100명분을 세워야 하고 200명분을 세우면 200명분을 내려오고 그렇기 때문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 도비에 따라서 그런 사업입니다. 최대한 좀 그렇게 처리가 되지 않도록요. 네, 예산 편성에 그렇습니다. 좀 부탁드리고, 네. 189페이지 보면요. 네. 공인시설물 그 유지 보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게 어떠한 사업인지 좀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돈 지금 1억 6천만 원이 하는 거죠? 네. 네. 지금 독립유공자 추모탑이라고 있습니다. 그 마이산 남부에 있는데요. 그가 좀
다리가 안 좋아 한 5천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자, 그 공수공장 입구에 베트남 참전 그 유공 기념지 있습니다. 거기도 좀 비석이나 세척이랑 해야 한 5천만 원 세워 있고요. 충무 호구 무공 후 전적비라고 있습니다. 그 회관 청소년부가 맞은편에 거기 수립 비석 세척이랑 해갖고 한 4천만 원 세워 있고요. 그 대한해백이라고 있습니다. 주천에 그거로 한 그 보수량 2천만 원 해갖고 1억 6천만 원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훈 시설물에 대해서 네. 뭐 일제 좀 전수 조사를 하셔서 지금 진행을 네, 그렇죠. 하시는 보수, 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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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앞에 그 태평양 전쟁 그 희생사 추념탑이 있는데요. 그건 혹시 어떠한 사업비로 진행이 됐던 건가요? 아, 군비로. 군비로 지원이 되셨죠. 네. 지금 태평양 전쟁 그 희생자분들은 그 보훈단체로 네. 인정은 안 받으시죠? 네, 네. 근데 군비로 이 추념탑을 지금 세워 주셨다고 하셨죠. 그럼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는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잘 했죠. 네, 군에서 하시죠. 혹시 가보셨습니까? 거기는 제가 가는 데가 못하는 것까지 내가 아니 말씀하실 때 뭐 있으면 제가 좀 해설하고 있습니다. 유지 보수를 네.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네. 제가 실은 그 한번 지나가는 길에 네네. 보니까 앞에 안내판이 있습니다. 네네. 그 검은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붙여져 있는데 네. 그게 햇빛에 장시간 노출이 돼서 그랬는지 네. 다 그게 이렇게 아. 떨어졌더라고. 그래서 제가 손을 이렇게 한번 딱 대봤더니 그냥 손 대니까 그 검은 안내판 글씨가 그냥 우르르 하고 네. 그냥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차피 유지보수 관련해가지고 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같은 네, 네. 시설물이기 때문에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앞에 안내판 네, 안내판. 보니까 네.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0페이지에 지금 보면은 청소년 자원봉사자 박람회라고 있고요. 지금 신규 사업인가 봐요. 전년도 예산액이 딱 부비가 안 된 거 보니까 K그룹 그냥 하신 건가요? 네. 이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년 박람회요. 네, 청소년 자원봉사자 박람회요. 네. 그래서 이제 매년 하던 사업으로서요. 청소년 자원봉사자 1,000여 명을 해왔고요. 국민자센터에서 12월 내년 23일 정도 합니다. 올해도 10월 23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은 이제 내부 같은 거 자전거 발전기 등 약간 이런 걸 운영하는 겁니다.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이 이제 봉사활동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제 어떻게 보면 체험 그런 거 동기부여 그런 사람. 그러면은 장소 올해 23일 예정입니다. 12월 23일 날 하고 그다음에 네. 자치센터 앞에서 네, 광장에. 뭐 부스 같은 거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친구들이 체험하고 네, 하는 그러시죠. 그런 활동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올해도 또 지금 실은 수원 세무녀 사건이 이어서 얼마 전에 네. 또 서울에서도 네. 같은 좀 비극적인 상황이 네. 발생이 됐습니다. 네. 모쪼록 우리 군에서는 네. 그러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네. 그러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과 또 사회복지과 우리 또 팀원 여러분들께서 같이 만전을 기해서 우리 지난해 복지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소득층 연료 지원이 있어요. 네네. 지원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네네. 일부 주유소에서 왜 한 개 업체만 계속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거기에서 공급하도록 하냐 네. 그런 얘기가 지금 저한테 네. 상위 업체가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네. 앞으로 네. 주유소가 뭐 거기 일개 한 개 그 지금까지 지원은 거기만 있는 건 아니고 많이 있으니까 네. 네. 공정하게 네. 객관적인 네. 그런 입장에서 그 주유소가 선정돼서 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그 지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복지 업무가 네. 늘어나고 있고 네. 또 나라가 발전하면서 복지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맞는 건데요. 어찌됐든 우리 지난해 보면 너무 중복적인 복지 지원 사업들이 있다. 네. 그런 것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사회복지협의 이 사업 속에서도 보면 금방 여기 저소득층 연료 지원에서도 네. 보면 벤탄 같은 경우도 자원봉사센터에서 또 네. 이렇게 했고 네. 그다음에 독거노인 소인 노인들 탈순잔치 네. 이것도 새마을지에서 우리가 어르신 위안잔치도 하고 네. 어르신들 뭐 요새 그렇게 오라고 불편하고 네. 거동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런 행사들을 네. 중복적으로 해야 되는 거냐 네. 좀 그런 것은 우리가 좀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에서 네. 좀 프로세스를 잘 맞춰가지고 네. 중복 지원이 안 되고 다양한 사람들이 좀 정책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 운영계획안 21쪽부터 28쪽까지 자활기록이 있습니다.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